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테슬라 모델 Y 마지막 시승을 위해서인데요. 마지막 시승하면서 이제 이 차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차도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에 뭔가 좀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것들, 지난번에는 페무에서 산 카플레이 모니터 넣어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도 넣어드리기로 했는데, 요거는 이원이 제공하는,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차 안에 이게 있으면 좋아. 장 보고, 자, 여기서 이제 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하면 바로 한 큐에 이 장바구니가 된다. 차에 타면 자잘하게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짐을 넣고 나면, 이거 보여주기 쉽지 않을 때도 있잖아. 좀 지저분하거나 남들한테 감추고 싶을 때 이렇게 뚜껑을 덮어버리면 깔끔하게 TT 가방이 되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딱 앉으면 앉을 수도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앉으시면 안 돼요. 저처럼 날씬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TT 카트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이 차즘의 모델 Y 주니퍼, 이거는 한 분께만 드릴 수 있지만, 이 TT 카트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40분께 드리는 거니까요. 40분의 구독자님들 이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중에서도 살래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저희 모카 구독자님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니까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모델 Y 주니퍼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제가 이 차를 평소에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간단하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가구점에 가서 이 건물에 들어갈 가구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보시죠. 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강동 이케아. 길 안내 강동 이케아. 저희 뭐 네트워크가 없구나. 네트워크 끝났어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끝났습니다. 저희 한 달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없는데 그래도 인터넷도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와이파이로 되니까 뭐 별 걱정이 없다, 쓸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한 달에 7,000원 정도인데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해놓으면 편해. 확실히 편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아예 못 쓰게 되는 게 아니고, 있으면 더 편리한 기능, 이게 사실 SDV의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거 돈 안 냈으면 너 그거 못 쓰게 할 거야, 그거 안 줄 거야 하고 탁 끊어버린다면, 요즘은 돈을 주시면 훨씬 더 좋게 해드릴게요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SDV라는 건 그런 방향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많은 메이커들이 SDV다 라고 하면서 뭔가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구독 서비스의 대부분이 줬다가 뺏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최근 들어서 구독 서비스가 욕먹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전에는 없었던 것을 사용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거 없어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같은 소프트웨어를 구독제로 제공하지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 차를 타고서 가구점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가구점에 갈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차를 타고 가지? 물론 아이오닉 9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죠. 아이오닉 9 타고 가면 좋은데, 그건 좀 뭐랄까, 좀 반칙이야. 그거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모델 Y로도 문제 없다, 모델 Y로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델 Y를 타고 오늘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라면 제일 좋은 건 아이오닉 9일 거예요. 주니퍼가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길에. 주니퍼 진짜 많아졌죠. 진짜 저도 주니퍼 길에서 보면서 저게 저렇게까지 보일 일이 아닌데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니퍼 저 정도로 보이려면 이건 5,000대 정도가 있어야지 저렇게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난달에 몇 대 팔렸을까요? 수입차 판매 1위 나야나, BMW도 벤츠도 아니었다. 테슬라 브랜드 6,570대로 1위. 6,570대? 6,570대? 와, 1위를 차지해버리네요. 벤츠 BMW는 한 브랜드가 차종이 몇 개야? 10개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테슬라는 몇 개 차종으로 6,500대인 거예요? 사실상 한 대로 6,200대를 Y로만 팔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1위 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1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주문했는데 저도 못 받았으니까, 저도 못 받았을 정도니까 계속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이 테슬라 모델 Y RWD 가격을 5,299로 하고 아주 소량 갖고 왔을 것이다. 한 500대 갖고 왔겠지. 500대 갖고 오고서 테슬라 싸네? 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 차를 팔지도 않고
대부분은 모델 Y 롱레인지나 아니면 론치 시리즈로 팔겠다 이런 차원 아니었겠느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난 모습을 보니까 모델 Y RWD 어지간히 갖고 왔네요. 어지간히 갖고 왔어. 지금 6200대를 갖고 왔으니까 이거는 뭐 구색 가축이라든지 미끼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최대한 갖고 온다고 갖고 온 거고, 그리고 테슬라가 6500대나 팔았다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길에 보시면 여기 보면 자동차 매장이 저기 있고 또 저기 있고 뭐 있잖아요. 전국에 기아 매장이 몇 개 있습니까? 1000개가 있어요. 1000개. 현대 매장 몇 개 있어요? 역시 1000개 있습니다. 현대 기아가 매장이 1000개씩 2000개가 있어요. 엄청난 양의 매장이 있는데, 그런데 테슬라 매장은 몇 개 있나? 없죠. 매장은 없습니다. 전시장은 있지만. 테슬라는 어떻게 사야 돼요? 인터넷으로 사야죠. 영업사원이 없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전화해서 사람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 과정을 다 생략했습니다. 생략하고, 근데 그걸 생략해도 되는 거였나 싶죠. 왜냐면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보면 영업사원이 수천 명입니다. 일단 매장이 1000개가 넘으니까 영업사원은 한 매장당 2명씩만 있어도 2000명이야. 한 매장에 적어도 4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4000명이 영업사원인 거예요. 최소 보통 10명씩 20명씩 있죠. 그러면은 몇만 명입니다. 몇만 명의 영업사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몇만 명이 다 차를 팔고 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손님 오면 그냥 그거 하나 팔까? 아니죠. 주변에 자기 친구, 친척, 선생님, 후배, 동생, 뭐 이웃, 사촌, 모종의 팔촌까지 다 쫓아가서 차를 팝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자동차 영업사원 있으면 꼭 한번 자동차 사달라고 막 하지 않던가요? 그런 거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 몇만 명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몇 명한테만 해도 몇만 대야. 자동차는 그렇게 팔아온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 내가 뭐 굳이 너한테 사달라는 건 아닌데, 굳이 뭐 사겠다면 내가 차 하나 드리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연락도 안 돼. 영업사원이 뭐 연락하기는커녕 내가 전화하려고 해도 영업사원 저희는 없는데요. 지금 장난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는 그만큼 차값을 낮췄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 가격에 이 차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다. 5299만 원. 오토바이저가 있긴 한데 명당 맡고 있는 차가 엄청 많아서 저 보조금 신청할 때 새벽 막 3, 4시에 문자 오고 그랬어요. 새벽 3, 4시에? 그렇죠.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업무 강도가 어마어마한 걸로 유명합니다. 현대차 매장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 영업사원분들이 뭐 하고 계신가? 거기에 앉아서 책 보면서 자신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계시죠. 제가 사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이유는, 제가 영업사원 관련 강의를 몇 번 했어요. 강의를 한창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례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를 받고 계셔서 제가 들어와서 차 보러 왔는데 뭐뭐차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턱으로. 손가락도 아니야. 턱으로 이러는데, 야, 말이 되는 건가? 내가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러 왔는데 말이 되는 건가? 턱으로 가리키는 게. 사실은 뭐 이유가 있죠. 그분들이 자동차를 팔 때 저희를 딱 보면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이놈 안 살 사람이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많이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연세도 좀 이제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그런 분들 입장에서 굳이 뭐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때 당시 저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런 영업사원들을 계속 유지시킬 이유가 있느냐? 라고 자동차 회사들이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영업사원을 줄이면 그만큼 무조건 줄어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딜리버리를 한다고 쳐봐요. 한 달에 자동차 회사가 그래도 5만 대 6만 대 팔잖아요. 5만 대 6만 대를 딜리버리 하려면 어떻게 해? 누군가 영업사원이 가서 그걸 딜리버리 해줘야 돼. 아니면 그분을 오라고 해서 해주든가, 뭐 계약서라도 쓰든가 뭐라도 해줘야 됩니다. 아저씨 블랙박스 주세요. 아저씨 썬팅 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도 해줘야 돼. 5만 원만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도 들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게 영업사원이다. 당연히 영업사원이 많이 필요하고, 영업사원들이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만 한다는 게 기존까지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요번에 6000대를 딜리버리 할 때 영업사원은 몇 명이었을까? 0명. 한 명도 없습니다. 영업사원이란 롤은 없고 어드바이저는 있어요. 상담하는 거죠. 어드바이저는 왜 있냐면 자동차를 딜리버리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드바이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드바이저가 있는데, 보통 테슬라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드바이저가 진짜로 열심히 일합니다. 진짜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테슬라 어드바이저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실 걸로 보여져요. 자,
아무튼 정말 뭐 힘들게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뭔가 여유롭게 뭐 자기 친척들한테 뭐 어떻게 저떻게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차를 많이 팔았다고 해서 수당이 더 나오거나 이런 것들도 없는 거죠. 영업사원이 아니니까. 아무리 그래도 계약서는 써야 되잖아. 계약서는 온라인으로 씁니다. 아무리 그래도 차를 딜리버리 해야 되잖아. 이제는 딜리버리 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테슬라가 딜리버리 할 때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 시간을 정해요. 수강 신청하듯이, 아니면 네이버 예약으로 머리 깎는 거 예약하듯이, 식당 예약하듯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오라고 지령이 떨어져요. 이케아 강동 매장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지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로 가야 돼. 누구의 상담도 없이 그냥 가야 됩니다. 안 가면 못 받는 거예요. 가면은 뭐 대단한 거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차키 띡 주고 안녕히 가세요. 끝이야. 야, 이씨, 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내가 말이야, 수천만 원짜리 차를 타는데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들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 대면하고 얘기 나누고 하는 걸 더 싫어해요.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온라인에서 클릭하고 그냥 차 어디 있어요? 받아가세요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그 해당 장소에 가면 수백 대의 테슬라가 놓여있고, 그 테슬라들 중에서 내 차를 열심히 찾아서 그래서 가면 됩니다. 차에 번호가 써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자동차의 구매 방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혁신적인 구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편을 겪겠지만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딜리버리하는 그런 딜리버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없는데, 테슬라는 이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리고 인원수도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적은 인원수로 가장 많은 차를,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만드는 차의 숫자가 가장 높은 그런 자동차 회사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갈수록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거의 춤추고 발레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앞으로 테슬라는 정말로 사람이 없는 그런 공장, 정말로 사람이 없는 딜리버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잠시 후는 테슬라가 딜리버리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떤 한 장소에서 만납시다, 그 장소로 와요, 거기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그것도 안 합니다. 이번 달부터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만들게 될 텐데, 이 로보택시는 더 발전해서 올해부터는 공장에서부터 사람이 한 번도 의자에 앉지 않고 그 공장에 있는 차가 스스로 운전해서 소비자들의 집 앞까지 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건 조금 언짢긴 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탁송 기사님들이 차에 타서 차를 움직이고 다시 또 차에서 내려주고 이렇게 내 차에 먼저 이 아저씨가 앉는 게 더 마음에 안 드는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사람마다 또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이 안 타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주행거리가 갑자기 100km 이상 늘어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적어도 주행거리가 만약에 50km다, 뭐 충분히 납득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운전 안 해. 테슬라는 이게 너무 깡패죠. 사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율주행 하면 테슬라를 떠올릴 만큼 자율주행을 가장 잘하는 메이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냐? 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은 현대차의 HDA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있어요. 자신감이죠. 지금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앞차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확실하게 감속하고 있거든요. 앞차가 다시 가속하면 또 그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훅 하고 가속하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네, 얘가 가속 페달을 살짝 아주 미세하게 건드렸네 라는 걸 정말 숙달된 운전자라면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속하고 있구나, 지금 브레이킹을 조금 건드렸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게 돼요. 그걸 아주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타면 운전이 잘못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왜 차선 지가 안 바꿔? EAP가 저희 없어가지고. 우리 이게 없어. 네, 저희가 그렇구나. 첨단 수동. 깜짝이야. 없구나. 다시 켜야 됩니다. 다시 켜야 되는구나. 요거 좀 선 넘네. 아니, 이게 현대차보다 나쁜 점이네요. 물론 테슬라가 지금 곡선이라든지 앞차를 따라가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뛰어납니다. 이건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 뛰어나요. 보세요. 이렇게 안정되게 가는 거, 절대 빠져나가거나 이런 걱정은 안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Enhanced Autopilot이라고 해서 EAP라는 것이 있는데, EAP를 갖고 있으면
깜빡이 켜면 알아서 차선을 바꿔줍니다. 되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평소에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다가 옆차가 지나가면 그때서야 차선을 바꿔주는, 옆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뭐 이런 시스템이 들어있는 거죠. 너무 편리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EAP를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들어있는 기능은 차선을 자동으로 바꿔주지 않고, 그뿐 아니라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작동시켰을 때 여기서 차선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꺼져버려요. 그럼 다시 켜야 돼. 와, 요거 좀 킹받지 않습니까? 상당히 언짢은 느낌이 들고요.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EAP를 사야 돼? EAP가 450만 원이나 하는 건데 그걸 내가 사야 된다고? 와, 이해가 안 돼. 자, 그리고 지금 차선 보면 차선이 지금 여기 요 세 개에 있는 것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알기 어렵죠? 여기는 표시가 안 돼요. 확대 표시가 안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아마 지금 이거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없어져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당연히 떴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능을 조금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기능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문제예요. 내가 지금 몇 차선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메이커들은 다 나와 있잖아요. 현대 당연히 나오고요, BMW, 벤츠 당연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나? 이런 것들은 조금 섭섭하긴 하죠. 한국 실정에 잘 안 맞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이 뚜껑을 이렇게 하면 뚜껑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는데, 요 위에다가 큰 짐을 놓을 수가 있어. 이케아에서 이만한 뭐 책상 같은 걸 나눈다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짐을 올려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층이 된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바퀴가 보통은 하나잖아요. 근데 바퀴가 더블 바퀴여서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바퀴를 락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수납 공간이 넉넉하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넣어도 되고, 딱 넣었을 때 락이 왜 필요하나 봤더니 이런 데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놓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고 좀 버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괜찮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으니까 아래쪽 수납 공간에 들어가네. 테슬라 수납 공간 미쳤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접어서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런 것들도 나름 괜찮은데요. 야, 수납 공간 미쳤다리.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운전은 네가 하고 싶다 그랬지? 사실 저희는 모델 Y 오너가 있으니까 기존 모델 Y 오너는 어떻게 느끼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편한데? 편하죠? 지금 뭘 했냐면 기어가 자동으로 바뀌는 걸 지금 봤습니다. 구형 오너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회사 바로. 내가 입력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제 계정이라서 제 그래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내 회사예요. 회사 바로 입력해놔서.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목적지를 알아서 입력해준다. 내가 목적지 입력 안 해도 김유신의 말처럼 맨날 여길 갔으면 그 길로 안내를 해줍니다. 심각한 문제죠. 지금 김유신의 말이 문제가 아니야. 맨날 기생집을 갔으면 그날 밤에 와이프 태우고 갔을 때도 기생집으로 가는 겁니다. 핸들을 그렇게 잡는다고요? 아니요. 제가 그 유명한 백시트 드라이버입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런 거 자꾸 해서 사람들이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어. 오늘 유호빈이 잘 운전하는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트 갖고 싶은데. 카트요? TT 카트 저거 되게 편리합니다. 지금 편리하고 잘 만들었어요. 일단 디자인도 예쁘죠. 그래서 저거 훌륭하게 만드셨는데, 근데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 주고는 못 삽니다. 돈 주고 못 사요? 우리 40분께 드리는 거 이게 다예요? 오렌지 카드 이벤트는 아마 우리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이미 끝났다 그러고요. 이벤트가 끝났어요 이미? 네. 워낙 반응이 좋아서. 오렌지 카드 만들어 놓으시면 아마 이벤트 때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보통은 못 받으신다. 아마 지금까지 오렌지 카드 안 만드신 분들은 이벤트가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로 이벤트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응모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응모 방법은 여기 아래쪽에 댓글 보시면 됩니다. 댓글 클릭하셔서 응모해 주시면 응모하신 분들 중에서 40분 추첨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희 모카 영상에서는 사실 오렌지 테레비 영상을 못 보셨을 텐데, 제가 지금 2년째 모두의 친환경 오렌지 테레비 모카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모카 구독해 주시고 뿐만
뿐만 아니라 모카에는 올라가지 않는 제 영상 오렌지 트랩이 오카 리뷰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링크 있으니까 오렌지 트랩이도 함께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론치 시리즈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시죠? 자, 한번 달려보실래요? 왜요? 아이, 나 진짜 오버하신다. 아! 오! 오르막길인데 이렇게 잘 나가? 가버려! 진짜. 야, 이게 가속력 괜찮네요. 이렇게 옛날 테슬라처럼 이렇게 꽝 하면서 이렇게 가속되는 게 아니고, 우! 이러면서 가속돼요. 약간. 젠틀하게 바뀐 것 같아요. 우! 하면서 계속 가속되는 거. 그 느낌. 그러니까 중후반이 더 강해졌어. 초반이 아니고. 그 느낌이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테슬라가 확실히 여러모로 향상됐네요. 제가 운전 안 하니까 승차감을 더 잘 느낄 수가 있는데 확실히 조수석에 앉아도 이전 모델 Y보다 훨씬 낫네. 이전 모델 Y 오너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제 차 조수석에 앉는 경우가 이제 대리운전 맡길 때인데 약간 대리운전 맡기니까 약간 술을 좀 마셨을 때긴 한데 멀미가 되게 심하거든요. 술 먹었으니까 멀미나지. 대리운전 시켰으니까 멀미나죠. 근데 이 차도 제가 조수석을 되게 많이 타고 다녔는데 승차감은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시트가 좀 딱딱해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 생각은 못했네. 그러고 보니까 원래 테슬라의 시트는 약간 미국 소파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푹신한 느낌이었는데 좀 단단한 느낌으로 현대 시트처럼 바뀌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푹신푹신한 게 되게 좋거든요. 저도 푹신푹신 좋은데. 약간 좀 이렇게 승차감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몸이 좀 푹신푹신해져서 이렇게 나를 좀 감싸주는 느낌이라 맞아요. 그게 되게 좋았는데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승차감이 좋으니까 근데 이거 시트가 좀 커진 거 아니에요, 살짝? 뒤 시트는 확실히 길어졌죠. 이 시트 방석이 길어졌어요. 방석 길어져서 승차감이 나아졌죠. 뒤쪽 승차감에서 꽤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뒤쪽 시트 방석이. 그리고 또 킹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죠? 통풍 시트요. 통풍 시트 자동으로 지금 통풍되고 있네요. 자동 통풍 시트 좋죠. 근데 왜 너는 3단이고 나는 1단이에요? 자동인데? 전 자동 아니에요. 아, 자동이 아니에요? 1단이면 됐지 왜 3단씩이나 해요? 1단은 해야 시원하지 않나요? 아, 1단이면 됐죠. 이게 진짜 차가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차가워요. 약간 우리나라 맞춤인 것 같은데. 한국형이죠. 딱 한국형으로 춥다. 유럽의 자동차들 통풍 시트를 켜보면 사실 이게 통풍이냐? 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냉풍은 아니야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근데 테슬라에 있는 통풍 시트는 확실히 냉풍입니다. 차가워요. 펠티어 소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 아, 그리고 요것도 하나 또 있었어요. 뭐요? 컵홀더에 요거 튀어나온 거 컵을 잡아주잖아요. 제 거는 그냥 동그랗거든요. 근데 이게 썩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는 그냥 고무떼기거든요. 근데 그 500ml 생수만 넣어도 녹다 보니까 휙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런 경우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알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 알리에 그 실리콘 그거를 사면 될까요? 실리콘 컵 홀더 넘어지긴 방지 장치. 컵 홀더의 홀더. 컵 홀더. 컵 홀더를 쓰시면은 넘어지는 걸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꾸미는 재미도 있는 차네요. 되게 있어요. 되게 있고 되게 재밌는 게 이런 데를 완전히 꾸미라고 만들어 놨어.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홈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 딱 넣으라고 만들어 놨어. 그래서 홈이 있어서 여기다가도 수납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서랍처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요거 수납 장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먼저 드려야 돼. 이게 한국 사람들은 다 아이고를 해서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를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버스 같은 거 타고 막 이런 가이드 투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버스 운전사들에게 외국인들은 다 Thank you 그러고 들어가고 Thank you 그러고 Cheers Thank you mate 이런 거 하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어갈 때마다 아이고 나갈 때마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운전기사님이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라는 말이 땡큐구나 이렇게 잘못 아셨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왜 안 들어가? 이거 넣어드려야 되는데 되는 거 같기도. 안 되나? 아씨. 아니, 페이스북 광고 같은 거 보고 이걸 사신 거예요? 알리에서 샀습니다. 알리에서 사셨어요? 페이스북 광고 정품인데 너무 비싸서. 아니, 정품이나 가품이나 둘 다 이 구조로 어떻게 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가 다 가짜예요. 그게 되지 않아. 어떻게 되겠어? 이 정도지. 근데 정말 쓸 데가 없는 건 아니고 자동차 세차할 때도 다 닦고 나서 이런데 틈 있잖아요. 이 틈에 물을 다 빼고 싶어 하는 분.
최종적으로 한번 더 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고, 영상에서 보면 막 세수대에 있는 물 다 날아가잖아요, 이걸로.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 용도다. 진짜 시원하다. 아, 그런 용도. 아, 화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헤어드라이기보다 훨씬 약하지. 헤어드라이기는 1500 같은 거래요.